예,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 이번 주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현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장 처음으로는 아무래도 트럼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무역 전쟁에서 이제 통화 전쟁, 환율 전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 발단이 됐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CNBC 인터뷰하고 또 트위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두가 이건 참 비상식적이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비상식적인 것이 뭐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 아니지만.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되게 그 비상식적이고 그 기존의 관행을 일관되게 해치고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역 전쟁 관련해서 공세를 펼친 것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담하도록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검토에 들어간 이게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예, 종전과 다르게 이 중국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른바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주에 CNBC라는 미국 경제 방송이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 이슈로 다시 등장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화두가 환율이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중국하고 유럽을 겨냥을 했는데 중국과 유럽이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너무 강해지고 있고 중국과 유럽은 환율을 조작하는 뭐 그런 나라로 비유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비난을 또 한 것이죠. 예. 결국 이제 그 환율 무역 자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양책이라든가 무역 관련해서 이제 압박이라든가 뭐 좋은 일들을 뭐 굉장히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모두 이제 바로 잡아놨는데 네. 다시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서 미국이 불리해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제대로 되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거 통화 정책에 박자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너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아무리 관세라는 무기로 때리고 있는데 달러화가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볼멘 소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좀 글쎄요 트럼프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또 멈출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니죠. 작년 1월 초에 1월에 예, 그 취임 직전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그 보도가 돼서 예.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당시에도 역시 중국은 환율을 조작 중이다. 예. 뭐 자기들은 환율이 그 환율을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그냥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고 이래 가지고는 미국이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예. 뭐라고 하면서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죽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겨냥하기는 중국을 겨냥했지만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얘기였고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달러 강세에 대한 불만 발언 이후로 지난해 내내 올해 초까지 달러는 아주 기록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 외환시장은 상당히 강력하게 반응을 했고요. 중국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2천억 불 그 이제 미국이 한 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뭐 절반 정도 되는데 예. 이 물건에 대해서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검토 작업이 들어가는데 지난 3월에 그 위안화 환율의 저점 대비 지금 그 지난주의 고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9% 이상 환율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 설사 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예.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은 미국에서 판매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네. 뭐 물건을 팔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중국 기업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100불에 공급하던 것을 90불에 공급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 그 다시 팔만한 가격이 되는데 기존의 환율
기준에서 봤을 때는 90불로 이렇게 공급 가격을 낮추면은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환율이 9% 이상 이렇게 오른 상태라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계산을 해보면은 그 100불에 수출하던 것을 예. 90달러에 수출해도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위안화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상쇄할 만한 여지가 그렇죠. 있는 거죠. 0.2% 정도 뭐 손해를 보는 건데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가격이 된 것입니다. 즉 트럼프의 관세 전쟁, 10% 관세 부과하겠다는 이 공격이 예. 환율에 의해서 무력화돼 버린 것이죠. 예. 그런 시점에서 트럼프가 그런 불만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무역 전쟁이 일으켜놨더니 이제 환율 때문에 이게 다 상쇄돼 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짜증이 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달러와 위안화를 봤을 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달러화만 놓고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강달러 얘기를 하는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지난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뭐 그때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짜증 낼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약달러 얘기하다가 다시 또 강달러 쪽으로 돌려 옮긴 것도 사실 트럼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직 달러 상당한 레인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금융 가격이라는 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올랐냐, 내렸냐, 강하냐, 약하냐 이거는 기준으로 삼기엔 나름이죠. 코스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도 한 4, 5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뭐 연초에 비해서는 뭐 많이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비해서는 달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지만은 또 작년에 뭐 앞서 이제 차트도 보셨습니다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 거에 비하면은 달러가 뭐 그냥 낙폭에 대한 그 반등 조정이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도 있고요. 또 그 달러 강세 배경에는 분명히 이제 그 트럼프의 아주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재정 부양책 이 영향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연준은 뭐 나름대로 그 달러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아주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해왔지만은 부양책의 강도에 비해서는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또 트럼프는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또한 달러가 이제 그 너무 강해져서 자기가 이뤄낸 성과들을 다 그냥 되돌려 버리는 뭐 이런 상태가 돼서 미국을 이제 해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죠. 결국 그 달러라는 것이 그 뭐 얼마나 이제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은 이제 그 재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201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기 직전 기준으로 하면은 오히려 달러가 그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그 엔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절하가 된 것이고 중국 위안화라든가 위안화나 우리 그 원화는 별로 뭐 그 달러에 대해서 절하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유로화는 오히려 달러에 대해서 절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그 배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주말에 또 어떻게 그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일본은행 이제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고 이달 말 통화정책회의에서 그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즉 뭐 이거는 그야말로 명백한 이제 엔화 강세 재료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게 이 사실이 이제 트럼프에게 미리 그 보고가 됐다면은 일본은 그렇다면은 뭐 예외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겠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우연인지 일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비판의 당사자가 된 사람들 얘기 잠깐 해보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EU를 얘기했으니까 사실 22 통화정책회의 그러니까 EU 안에서도 과연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까 항상 고민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까지 한마디 했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속도 조절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어떻게 고시하고 환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걸 하나 그 체크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말씀하신 22 통화정책회의 결과 이걸 이제 주목할 만한데 어쨌든 그 22는 일본은행보다 먼저 지금 출구 전략을 그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올해 연내에 양적 완화를 끝내고 내년 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개시하는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실 그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그 환율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의 강세죠. 유로화 강세 재료가 되는데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22의 출구 전략을 완화적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오히려 유로화가 좀 오히려 심지어는 밀리는 약세가 되는 재료로 여겨져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22가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된다는 굉장히 큰 그 부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놀라지 않게 이렇게 기름질을 치는 예. 그런 특성도 있었죠. 그래서 그 금리 인상 개시 시기는 오히려 좀 뒤로 미루는 듯한 인상을 풍겼는데 이런 것들로 인한 유로화 약세 분위기를 그 트럼프의 어떤 그 환율 공격 공세에 직면해서 22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뭐 22가 그렇다면은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로화가 좀 강해지도록 이런 그 전술적 변화를 보일 것이냐 이런 점들을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그 환율 전쟁, 무역 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 우리 물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더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왔었죠. 참 22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금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환율 전쟁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무역 전쟁 관련해서 얘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그러면 무역 전쟁 이런 긴장감이 좀 글쎄요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해야 될까요? 좀 분위기만 두 사람이 어떤 얘기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그 미국 측에서는 그 EU 대표단이 네. 좋은 내용을 들고 올 것 같다 하는 뭐 분위기를 풍겨놨는데. 근데 아니면 또 강력하게 응징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도 그 당초에는 상당히 잘 진행이 돼서 예. 처음에는 이제 무역 전쟁을 삼간다라고 했고 그 뒤에 뭐 합의했다는 이제 그 비공식적인 발표까지 있었다가 나중에 뒤집어졌죠. 네. 그래서 뭐 이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전선을 넓혀놔서 미국과 전 세계의 이제 전쟁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 전선을 넓혀놓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애초에 한국하고 이제 FTA 개정 협상 때는 일찌감치 잘 그 정리를 했듯이 EU하고도 이렇게 그 우군을 만드는 그런 그 전술이 상식적으로는 필요할 듯한데 그거는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본인의 개인 전술이 또 어떤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번 그 융커 위원장 미국 방문 협상에 주목은 하지만은 그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역시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짧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달러 강세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위쪽으로 좀 관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그 전례를 보면은 달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다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멘텀 내지는 재료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작년과는 다르게 달러를 이렇게 뒷받침하거나 강세로 이끄는 새로운 재료들이 작동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전 세계 이제 그 동반 성장 입장에서는 달러가 좀 약해지는 것이 그 우리 이제 증시라든가 이머징 마켓 증시 모든 이거 전 세계 그 위험 자산 시장에도 달러가 좀 약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흐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번 주 목요일에 환율 체크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달러화에 대한 전망들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안근모 편집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